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약간 뿌옇네요. 컨셉서, 즉 디자인 기획서랑 디자인 결과물 이렇게 두 가지로 세트로 구성하시는 게 필요해요. 기획서, 시안, 기획서, 시안 세트로. 기획서, 시안, 기획서, 시안, 기획서, 시안. 보시면은 기획서 양식이 컨셉 키워드, 또 컬러, 컨셉 설명, 또 벤치마킹 대상, 즉 레퍼런스들이죠. 그리고 스케치는 옵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초반에 근데 스케치까지 이렇게 잘하게끔 안 시켜요.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컨셉서 작성 가이드를 통해서 컨셉서를 어느 정도 잘 작성을 하면 숙련도가 높아지면 그때 스케치도 하게 하고 UX 플랜도 넣게 하고, 또 여기 항목 밑에는 원래 새로운 표현 및 기법 항목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늘 우리는 디자인할 때마다 something new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 항목도, 새로운 시도 항목도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서 쓸 때 그 항목 작성이 좀 어려워요. 여기는 빠져있지만. 그래서 컨셉서, 시안, 컨셉서, 또 시안, 이렇게 세트로 구성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 논리적인 컨셉 설정이 가능한 디자이너다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요새는 전문 회사에 갈수록 또 대기업이나 계열사에 들어갈 때마다 면접 볼 때마다 PT를 시켜요. 근데 PT를 시킬 때 그냥 결과물만 놓고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기획서를 보여주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은 기획과 시안, 기획과 결과물 이렇게 세트로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이 화면에 뜨는 포트폴리오 파일들, PPT나 PDF가 대부분인데요. 보면은 개인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스타일링, 연계를 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연결해서 전반적인 스타일링을 했어요. 커버, 또 카테고리, 또 이력서, 자소서, 카테고리, 즉 간지죠. 또 결과물 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기획서. 이 전반에 걸쳐서 스타일링을 하고요. 또 엔딩 커버까지. 끝 페이지를 보면 100페이지가 넘네요. 네, 이렇게 엔딩 커버까지. 그리고 이걸 인쇄해서 바인더에 꽂아가지고 가죠. A4 사이즈의 바인더.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들기 앞서 개인 브랜드를 꼭 디자인하세요. 회사의 브랜드 디자인이 아니라 퍼스널 브랜드, 디자이너인 나의 개인 브랜드를 만드시라는 얘기고요. 개인 브랜드 만드시면서 먼저 명함을 디자인하세요. 작게 명함 디자인하시고, 명함의 앞뒤에 퀄리티 있는 개인 브랜드를 만드셨다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력서, 자소서에 적용, 스킨으로 적용하시고요. 포트폴리오 파일에 연기해가지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시는 포트폴리오들이 모두 신경 써가지고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을 완성도 있게 마무리한 친구들이고요. 조금 전에 이 후배 같은 경우는 웹이랑 UI 디자인을 주로 했고요. 이 후배 친한 후배인데요. 이 후배는 좀 재밌는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면접 트레이닝 할 때 되게 웃겼어요. 자기소개할 때 시크릿 총을 이렇게 뒤에 숨겨가요. 장난감 총. 장난감 총을 숨겨놓고서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누구입니다. 누구 하고서 마무리 인사에 시크릿 웨폰. 면접관들한테 총 한 방 쏴줘요. 근데 한번 모의 면접할 때 면접관 3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가까이 됐어요. 얼굴이 여기 있지. 시크릿 웨폰. 너무 가까이 돼서 깜짝 놀라가지고 모의 면접관이 제가 아는 선배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는데요. 여하튼 개인 브랜드 컨셉은 비밀 병기, 비밀 요원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비밀 아이덴티티 카드처럼 무기들도 등장하죠. 이 부분이 좀 재밌어요. 자소서 치고는 제가 제일 빵 터졌던 좋은 사례, 강력한 개인 브랜드를 디자인했죠. 비밀 병기가 되겠다. 자소서에도 여러분들 뭐 입사 지원 및 포부, 동기, 성장 과정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세네 단락을 유니크한 내용, 디자이너로서 나인 소개를 써야지. 그 양식에 맞춘 자소서를 쓰시면은 첨부해서 입사 지원할 때 별로 점수를 못 돼요. 물론 온라인 폼으로 우리 회사 양식에 맞춰서 지원하라 하면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 섞어서 들어가고 그 양식에 맞춰서도 써야 되지만 유니크한 이력서와 자소서를 별도로 쓰셔야 돼요.
DOC로 쓰셔야 되고 PPT에도 넣으시면 더 좋아요. 한번 그러니까 더 보여주고서 아 그때 이력서는 그 친구구나 한번 보여주면서 이제 시안이 등장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컨셉, 또 시안, 컨셉, 시안. 이 친구는 거꾸로 했네. 시안 먼저 보여주고 컨셉, 시안 먼저 보여주고 또 컨셉. 이 5가지 양식으로 컨셉서 작성을 가이드하고요. 디자인 기획서 작성이 어느 정도 되면 시안을 병행을 하게 하고요. 근데 사실 그 전문 디자인 스튜디오, 전문 에이전시 출신이 아니면 사실 디자인 기획을 제대로 가이드를 못 받아요. 그냥 감으로 디자인하게 하죠. 그리고 디자인 기획서라는 게 와요. 하지만 컨셉서는 아니고 컨셉을 설정한 문서는 아니고 그냥 구성안이 오죠. 스토리보드가 그냥 오죠. 그냥 나열돼 있죠. 정보, 텍스트, 이미지가. 이거 가지고 알아서 디자인 해주세요. 이렇게. 또 우리 팀장도 되게 애매하게 싱그럽게 해봐, 신선하게 해봐. 키워드 몇 개 던져주고 끝나죠. 근데 제대로 컨셉 설정해서 그 논리 정연한 예상 가능한 디자인을 하시려면 디자인 기획을 공부하셔서 컨셉서 작성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능 구조도 사이트 흐름도 UI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컨셉 자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설정하는 거예요. 쭉 넘어가고요. 나중에 재능 기부 광고 요거 하나 있네요. 이 이후에도 공모전 출품 몇 번, 재능 기부 몇 번 해가지고 이력서에도 5, 6줄이 더 그 첫 번째 입사할 때 또 두 번째 입사할 때 사이에 더 많이 활동을 늘려가고요. 역시 엔딩 커버도 등장하죠. 보시면 큰 변화가 없죠. 이건 좀 수정해야 돼요. 좀 지루해요. 특히 명암 디자인할 때도 앞뒷면이 거의 유사한 레이아웃이거나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하시면은 점수를 많이 못 따요. 그 엔딩 페이지까지 변화가 있게 좀 다이내믹하게 작업하시면 좋고요. 콘베어 벨트, 콘베이 벨트 같나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뭐가 흘러가는 거 같나요? 콘베이 벨트를 브랜드 스토리로 잡고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을 전송해주는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런 컨셉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유어 플러스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했어요. 개인 브랜드 검색해보시면 개인 브랜드 어떻게 만드는지 나오는데요. 약간 분야별로 정의가 달라요. 광고나 마케팅 쪽에서 개인 브랜드, 경제, 비즈니스 분야 쪽에서 개인 브랜드, 주로 자기 비전이나 모토 설정 위주로 개인 브랜드를 가르치는 정의도 있고, 근데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이너로서 개인 브랜드는 쉽게 생각하도록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업에서 브랜드를 만들죠. 브랜드를 만들 때 브랜드 네이밍 하죠. 즉 이름을 정하죠. 유어 플러스. 또 모토와 슬로건을 정하죠. Just Do It 같은 나이키에서. 또 심볼을 만들죠. 나이키의 그 번개 같은 심볼, 그걸 내부적으로는 스워시라고 하거든요. 심볼을 만들죠. 가끔은 이제 캐릭터 회사는 캐릭터를 심볼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브랜드 네임, 모토, 슬로건 그리고 주제색,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의 그 이야기, 나뚜루는 자연 친화적인 원료로 어쩌고 저쩌고, 스타벅스는 공정무역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4-5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기업에서 브랜드 만드는 거 그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내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래서 로고, 슬로건, 모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개인 브랜드를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스타일링 하시면 굉장한 경쟁력 발휘가 돼요. 입사 지원 첨부된 파일이 딱 와서 압축 풀고서 실행하려고 봤더니 바이러스가 쫙 퍼지네. 이 친구 누가 삭제해버려. 짜증나. 이렇게 바이러스 옮기기보다는 오픈했는데 뭐야? 퍼스널 브랜드가 있네? 기대되네? 조금 더 열어볼까? 여러분들의 이력서, 자소서, 포트폴리오에 많은 시간 할애를 사실은 안 하거든요. 쟁쟁한 회사일수록. 왜냐? 예를 들면 SK컴즈 같은 경우에 2-3명 정도 뽑을 때 적게, 그 타이밍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2,000에서 많게는 한 3,500명 정도 지원을 해요. 한 일주일 내로.
그러니까 하루에도 많게는 뭐 6, 70통의 이력서가 오고 100통 이상의 이력서가 오기도 해요. 큰 기업일수록, 쟁쟁한 기업일수록. 오래 안 봐요. 그리고 그 면접관이 이게 후임들한테 시켜서 1차 필터링 해라. 그래서 괜찮은 친구들로만 쭉 인쇄해놓고 클리핑 해가지고 올려 이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선을 그래서 사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브랜드 공부를 해서 개인 브랜드까지 있네. 굉장히 정성과 열정이 느껴지네. 하고서 봤더니 스스로 컨셉 설정도 하고 시안들이 연차별, 나이별 대비해가지고 퀄리티가 되게 높네.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보면서 이 친구 누구지? 보니까 학력, 전공 조금 스펙이 딸리는데 다른 스펙 좋은 친구들보다 이거 굉장히 잘했네. 누구지? 기대되네. 발전 가능성이 있겠네. 그래서 면접 보러 오라고 전화를 했어요. 7, 8 끊었죠. 전화 하도 안 받으니까 다시 뭐 바쁘겠지. 영화 보나? 아직 입사 안 했겠지. 이게 오래 안 기다려주거든요. 다음 친구한테 전화를 걸죠. 그러니까 구직 활동하실 때는 전화도 바로바로 잘 받으셔야 되고 070으로 떠도 잘 받으셔야 되고요. 문자로 막 면접 보러 오세요 이렇게 왔을 때 거기 누구죠? 막 이렇게 쌀쌀맞게 답변도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여하튼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보시면은 그 결과물, 디자인 결과물이 있는 페이지 보면 하나같이 스타일링을 과하게 안 해요. 이런 타이틀만 조금 들어가거나 컨셉 설명 간단히 로고랑 들어가거나. 근데 많은 친구들의 디자인 포트폴리오 파일을 열어보면 막 프레임이 너무 화려해요. 막 까만색 배경을 넣거나 막 강렬한 패턴을 넣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웹사이트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사이트를 막 화려하게 해요. 모션 그래픽까지 동원해서 막 날아다니게 현란하게 해서. 요게 중요한 건데 요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을 막 화려하게 해서 여기 집중을 못하게 하는 이렇게 프레임과 배경만 훌륭하고 작업물들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디자이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좋고요. 또 엔딩 페이지 땡큐 하고서 땡큐, 요새 땡큐 넣으면 좀 식상해. 하도 땡큐 해가지고 끝! 이건 너무 식상하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식상해요. 조금 상큼한 말로 엔딩 문구를 만드시면 좋아요. 이런 중요한 컨택 정보도 들어갔죠. 1페이지와 비교를 해볼까요? 조금 더 신경을 썼죠. 요새는 편집 인쇄물이든 웹이든 주얼리든 패션이든 건축이든 온라인 포트폴리오는 필수예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블로그로 구성을 하세요. 포트폴리오 블로그로. 네이버가 제일 편하긴 해요. 특히 장점은 다녀간 그 아이디, 다녀간 블로거들을 그 기본적으로 숨겨놓을 수도 있지만 그 관리자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인사 담당자가 왔다 갔다 했네? 고맙네? 봐주긴 봐줬네? 그리고 그 다녀간 인사 담당자의 블로그를 갔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회사 사정이 있구나, 그런 정보도 좀 서치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온라인으로 즉 URL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웹 디자이너 아니셔도 UI UX 디자이너 아니셔도 어렵지 않죠. 블로그로 구성을 한다 치면 사이트로 만드셔도 무방한데 우선은 블로그로 만드신 다음에 포트폴리오 파일 다 올리고 프로필도 다 올리고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도메인 사가지고 개별 사이트를 만드세요. 왜냐면 되게 잘 만들려고 막 고민하다가 6개월 다 지나가고 입사하려는 내가 설정한 시간 다 지나가고 욕심내다가 마무리가 안 돼요. 헤더 디자인, 스킨 조금만 바꾸셔가지고 개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입히셔가지고 나머지는 미니멀하게 절제하셔서 포트폴리오 위주로 작업을 하시고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구성은 기획과 작업물 이렇게 세트로 결과물 쭉 나오는데 이제 기획서가 또 나오죠. 양식은 컨셉 키워드, 컬러, 컨셉 설명, 벤치마킹 대상 마찬가지 양식으로 기획을 하고 나 이렇게 디자인하겠다. 기획서 작성은 한 60-70% 어느 정도 문서화가 되면 이제 바로 시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표현하면서
하다가 기획서 조금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늦게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결심해서 이제 30살 가까이 왔는데 전혀 다른 일 하다가 나 디자이너 돼야지. 근데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나 가능하죠. 누구나 가능하고 도전할 권리가 있죠. 그런데 초반부터 좋은 회사에 입사하려면 사실은 그 전공을 했던, 또 오래 어릴 적부터 그림이나 디자인을 공부했던 친구들보다 더 퀄리티 있는 결과물, 또 디자이너다운 면모를 잘 풍겨주면 입사가 어렵지 않거든요. 불가능한 부분이 없는데 그렇게 준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낙방하는 친구들이 많죠. 보시면 이 포트폴리오 블로그인데요. 보면 이런 게시물들이 있어요. 디자인 페어 가가지고 출사한 거, 리서치한 거, 길거리에서 찍어가지고 나름 느낌을 적은 거, 또 비주얼 모티브, 스토리텔링, 컨셉 설정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과제로 했던 것을 포트폴리오 블로그에 올린 거거든요. 잘 정리를 해서. 근데 이 민서라는 후배는 보면 한 10개 정도 올렸죠. 10개는 과제는 되게 많이 못한 거예요. 보통 20개, 25개 정도가 넘어야 되는데 좀 대부분 과제를 했던 후배의 포트폴리오 블로그를 보면 우선 독후감 46개, 책 굉장히 많이 읽어서 올렸죠. 3개월 정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3개월 동안 40여 권 디자인 서적 읽고 독후감 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거의 매일 책을 끼고 산다는 거고요. 리포트 과제는 35개 정도를 또 3개월 동안 거의 다 이 정도면 95% 정도 과제를 이행을 한 거예요. 그리드 디자인, 전시 다녀온 거, 개인적으로 인터뷰 다녀온 거.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히 세부 페이지를 조금 볼 수 있는 걸 볼까요? 컬러가 그릴트 사진첩 최근에 또 있었죠. 조금 지금 인터넷 연결이 늦어서 좀 로딩이 안 되고 있는데요. 보면 되게 길게 썼네요.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금씩 코멘트가 있죠. 가서 뭐를 느꼈고 내 디자인에 어떻게 반영하겠다. 그 애티튜드 부분을 적는 거죠. 리서치하면서. 시간 관계상 세부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제로 공부한 것들, 리서치한 것들을 왜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올리냐? 이거는 그 생색내기 위함이에요. 나 이 정도 열정이 있다. 나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다른 스펙이 좋은 또 인맥을 통해서 소개받은 어느 정도 관련 전공을 오래 한 친구들보다 나 노력하고 있다. 생색내기 위해서. 근데 가끔 이제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 블로그 주소가 입사 지원할 때 날라와서 들어가 보면 뭐 친구와 어디 카페 가가지고 야 맛있다 이쁘다 참 셀카 찍은 거, 어디 여행지 가가지고 막 예술적인 사진 찍은 거, 그런 게 막 있고, 일기 막 우울한 내용의 일기, 뭐 남자친구랑 싸운 이야기, 부모님에 대한 짜증 막 이런 거 막 섞여 있고 해가지고 면접관 입장에서 이거 계속 봐야 되나? 포트폴리오는 조금 괜찮은데 면접 보러 오라고 할까 말까? 막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구성들이 많아요. 오피셜 포트폴리오 사이트처럼 구성을 하셔야 돼요. 포트폴리오, 프로필 이 두 가지 메뉴로 끝내시거나 포트폴리오, 프로필 혹은 추가하자면 독후감 또 리서치 이 정도로 추가해가지고 다 정제해서 보기 좋게. 네, 우선은 수량의 문제 얘기를 드리면 많으면 좋아요. 포트폴리오의 개수가 많으면 좋은데 나 전공을 안 했고 3, 4학년 때 놀았고 한 게 없네, 막상 보여줄 게 없네, 이런 분들이 또 많죠. 그래서 어디 학원 다니면서 레슨 받으면서 몇 개 만들어 봐야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같이 입사 준비하는 교육과정에서 3개월 기준으로 바싹 준비할 때는 20개에서 23개 정도
개수를 맞추게 해요. 브랜드별로 좋은 브랜드만 골라서. 예를 들어서 피자나 뭐 치킨 같은 브랜드를 골라와라, 선정해와라, 작업할 거를 숙제를 내주면 뭐 피자나라 치킨 공주 뭐 이런 거 정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뭐 피자헛이나 뭐 KFC나 이런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들고 와야 되는데 피자나라 치킨 공주 자기만 좋아하는, 자기만 맨날 시켜먹는 뭐 그런 브랜드를, 또 자동차 브랜드 골라와라 그러면 자기가 소울이나 레이 좋아해가지고 그런 브랜드 골라와서 제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라면 세단급 뭐 BMW나 폭스바겐이나 명차들을 들고 와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좀 점수를 따요. 여하튼 많으면 좋으나 사실은 많이 하기가 어렵죠. 퀄리티 있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신입 기준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 단 10개라고 하더라도 5개, 5개, 10개라고 하더라도 퀄리티 있게 작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어설픈 포트폴리오 대비 최고급 소량의 포트폴리오, 양질의 많은 포트폴리오면 좋지만 어설프게 많이 구성한 친구들이 사실은 많죠. 그리고 어떻게 잘 구성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그게 아니다, 최고급 포트폴리오 한두 개면 먹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들도 있죠. 근데 제가 가이드하는 입장에서는 10군데에 지원을 하면 8, 9군데 붙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10군데 다양한 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대부분의 디렉터들에게, 또 디자인 팀장들에게, 즉 인사 담당자들에게, 면접관들에게 먹히게끔 구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이 퀄리티의 몇 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하질 않고요.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다양하게 구성을 하게 해요. 사진빨로 죽여주는 포트폴리오, 그림 합성 위주로, 또 합성 및 리터칭 위주의 포트폴리오, 또 타이포그래피컬한 포트폴리오, 모던하고 미니멀한 포트폴리오, 스포티브하고 다이내믹한 포트폴리오, 또 그걸 브랜드별로 각각의 브랜드 이미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가지각색으로 만들게 해요. 앞서 보신 포트폴리오들이 그런 가이드라인에 걸쳐서 많이 다양하게 작업을 한 거예요. 왜냐? 그래야 10군데의 다양한 업종에 지원했을 때 여기서도 어느 정도 붙고 여기서도 어느 정도 붙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나 무조건 교육업체만 들어갈 거다, 나 무조건 병원에, 어느 뭐 서울대학교 병원에 어디 무조건 여기 디자인을 뽑으니까, 매년 뽑으니까 여기 무조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딱 콕 집어놨어요. 나 무조건 YG 들어갈 거다, JYP 들어갈 거다, 이렇게 콕 집어놨으면 거기에 맞는 타겟팅된 포트폴리오 만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교육업체 갈 수도 있고, 엔터 갈 수도 있고, IT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에이전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특히 에이전시나 스튜디오는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중요해요. 왜냐면 다양한 것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로 하는 회사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의 차이가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양하게 어느 정도 량을 들려서 대부분을 퀄리티 있게 작업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좋은데 이제 그게 사실은 좀 어렵죠. 생각은 쉽지만 실행이 어렵죠. 또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별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는 사진 합성은 많이 해봤는데 그림으로는, 혹은 남이 그린 일러스트 가지고 짜집기 해서는 작업을 많이 못 해본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게 처음 했을 때 되게 촌스럽고 퀄리티도 안 날 수가 있어요. 혹은 사진 공부를 전혀 안 해서 사진을 썼다 하면 이상한 70년대 사진만 들고 와가지고 막 촌스럽게 하는 그런 경향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경우도 있죠. 여하튼 종류별로 다양하게 구성을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어떻게 구비를 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포트폴리오, 블로그가 됐든 웹사이트가 됐든 티스토리가 됐든 뭐 트위터가 됐든 핀터레스트가 됐든 블로그로 구성을, URL로 구성하시고요. 구성을 어느 정도 꾸준히 작업해서 업데이트하고 프로필도 올렸으면 이제 PPT나 PDF로, 무조건 PPT로 해야 되냐, 무조건 PDF로 해야 되냐, 아니면 워드 문서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중적인 게 PPT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회사 이사님한테 혹은 대표자분한테 이 친구 포트폴리오가 이겁니다라고 보여주기 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PT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대중적이고, 또 편집 인쇄물 작업하는 회사에서는 PDF를 또 선호하기 때문에 PDF로도 많이 하시고, 그냥 둘 다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버전을 만들어서 사이즈 좀 조절하고 해상도 조절해가지고 무조건 두 가지는 구비를 하시고요. 물론 이력서는 DOC로도 써 놓으셔야 되고요. DOC X 말고 DOC로 쓰세요. DOC X로 보내면 우리 회사에서 아직 2007 버전 안 사줬는데 이거 나보고 플러그인 깔아서 보라고? 에이 안 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예, 두 버전 PPTX도 아니고 PPT로 여하튼 만드셨으면은 이제 바인더로 인쇄해가지고 꽂아 넣어서 A4용지 사이즈의 바인더로 구성하세요. 포트폴리오 북 만드는 경우 많죠. 특히 교수님이 그 졸전 앞두고 포트폴리오 북 무조건 2~30만 원 투자해서 만들어라, 인쇄소 어디 가라 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포트폴리오 북은 좀 안 좋아요. 왜냐? 업그레이드가 힘들죠. 또 만들려면 또 2~30만 원, 또 2~30만 원.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잘못 막 오타 발견하고 이거 스티커를 붙일까 말까, 이거 찢어버릴까 막 고민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PPT로 PDF로 만들어서 인쇄하되 이력서 자소서는 고해상도로, 또 결과물 페이지는 그냥 싼 종이 저해상도로 우선, 왜냐면 계속 20~30페이지 막 바꾸다 보면 나중에 그 인쇄소 가가지고 막 몇천 원짜리 종이 쓰다 보면은 몇만 원이 훌쩍 나가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여하튼 계속 업그레이드에 용이한 바인더로 구성하시고 몇 년 차 돼서 정말 작품 수준의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 쌓였어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포트폴리오 북으로 좀 투자해서 좋은 하드커버의 북으로 만드시는 게 좋고요. 신입 디자이너로 학교 졸업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 북 만들 때도 그냥 제일 미니멀하고 저렴한 걸로 많지 않은 페이지로 구성을 하세요. 이렇게 URL로 또 바인더로 잘 구성하시면 되니까요. 또 USB에 JPG를 또 PPT 파일을 넣어가지고 면접 보러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보러 가시면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트 무조건 들고 가야 되죠. 개인 브랜드 만들어서 명함집과 명함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셔야 되죠. 바인더 하나 또 끼고 들고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만 앉아가지고 노트 펼치고 필기할 준비하시고 바인더 펼쳐서 면접관 3분 있으면 앞에다가 놓고서 USB 꽂아가지고 이렇게 PPT 혹은 JPG 띄우고서 발표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와요. 포트폴리오 이메일로 보냈으니까 뭐 보낼 거 없으니까 그냥 와요. 빈손으로. 그래서 면접관이 다음 시간까지 이런 과제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죄송합니다. 펜하고 A4 용지 하나 뜯어주실래요? 좀 빌려주실래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실례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걸 왜 구비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냐면 완벽스럽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가서 저 친구 태도 되게 좋다, 배우려는 자세가 된다, 이 친구 뽑아도 실무를 잘하겠다 느껴지게끔 만드는 거죠. 경쟁력 강화하는 과정이고요. 또 정렬 혹은 레이아웃 혹은 페이지 순서, 위로 아래로 좌우로 보더라도 다양하게 정렬, 이 정렬의 센스가 굉장히, 레이아우팅의 센스가 굉장히 필요해요. 한번 다시 다른 친구들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정렬을 했나. 이건 명함이고요. 조금 이따가 개인 브랜드, 시간이 되면 개인 브랜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커버 디자인, 또 이력서, 자소서 등장하고요. 라이트 브레인 입사했다가 NHN으로 이직한 후배고요. 보면 이제 순서를 보면 이거, 요거. 지금 보니까 최종 수정 전 것들도 좀 섞여 있네요. 이거. 색감이 다르죠. 레이아웃이 다르죠. 브랜드 컨셉이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이 스타일, 저 스타일, 저 레이아웃, 저 컨셉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PPT로는 페이지로 넘어가죠. 근데 블로그로 구성할 때는 위에 3줄, 4줄, 밑으로 3, 4줄, 물론 이 썸네일의 개수를 관리자 모드에서 세팅할 수 있지만 가지각색으로 느껴지게. 근데 다 붉은 톤의 시안이 쭉 나오다가, 다 쇼핑몰 캡처 이미지만 쭉 나오다가, 다 랜딩 페이지만 쭉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하는구나, 너무 치우쳤구나. 교육회사에 근무해서 거의 교육적인 풍의 디자인만 쭉 나오고 가끔 아르바이트한 광고 페이지 조금 나오고 이러면 안 되고 섞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이제 포트폴리오를 순서 정의하실 때 제일 최근 거를 맨 위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제일 최근 거를 맨 첫 번째 줄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퀄리티가 제일 높은 거를 맨 위에, 맨 첫 번째에 놓아야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최근 게 제일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한 달 해야 될 걸 클라이언트가 일주일에 막 끝내달라 그러고, 사진도 안 주면서 사진을 알아서 찍어달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퀄리티가 막 들쑥날쑥하죠. 실무를 특히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지난 거라도 제일 퀄리티 높은 거를 맨 위에다가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퀄리티 높은 거를 먼저 몇 개 올리고
그 사이사이 스타일을 다른 것들을 또 브랜드 이미지가 다른 것들을 낑겨놔서 다양하게 느껴지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후배는 너가 제일 퀄리티 높은 거 몇 개 추려서 얘기해라 나한테. 그러면 아디다스랑요 뭐랑요 얘기하면 아니다 아디다스는 두 번째로 넣어라 뭐를 위로 올려 이렇게 가이드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순서의 정리가 퀄리티 높은 것들이 초반에 등장하고 이제 점점 조금씩 퀄리티가 낮아지고 좀 오래된 것들도 등장하고요. 그런데 다양하게 느껴지게 블로그로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블로그의 순서와 또 이 PDF나 PPT의 순서 그대로 통일해야 돼요. 뭐 여긴 있고 저긴 없고 막 들쑥날쑥 해서는 안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봐도 레이아웃이나 색감 분위기 차이가 있죠. 조금 밝은 톤, 좀 꽉 막힌 어두운 톤, 또 밝은 톤. 이렇게 봐도 그렇죠. 이렇게 봐도 꽉 찬 거, 어느 정도 꽉 찬 거, 꽉 찬 거. 이렇게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치환하는 게 나아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또 다른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를 또 보면요. 지금 신입부터 15년 차까지 이제 다양한 경력의 디자이너들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볼 때 차이가 있죠. 퀄리티의 차이도 있고 스타일의 차이도 있고 이렇게 구성을 정렬을 잘 해야 돼요. 센스 있게. 그냥 최근에 한 거 여기 먼저 띄우는 게 아니라 몇 년이 흘러서 경력자가 되더라도 제일 자신 있고 퀄리티 있고 먹힐 만한 디자인을 먼저 보여줘야지. 왜냐 그 디렉터들이 포트폴리오 URL 왔을 때 혹은 PPT 첨부 파일 왔을 때 오래 안 봐요. 오래 봐주면 성공한 거예요. 계속 보고 클릭해서 들어갈 정도로. 한두 개 보면 딱 감이 잡히니까 2, 3초 이상 안 봐요. 근데 연차 대비 감이 있네? 디자인 좀 하네? 하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세부한 프로필, 뭐 디테일한 표현들을 보죠. 그때 가가지고 관심이 있으면. 처음에 딱 보자마자 영 아니다 하면 더 보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임팩트 있는 퀄리티 있는 포트폴리오가 먼저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이거 기획과 디자인 연차 대비 잘하네. 여기까지 오면은 스펙이 좀 부족해도 또 4년제 이상 졸업자 찾고 있는데 2년제 졸업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전공을 안 했더라도 이 친구 뽑아서 가르치면 훨씬 잘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반복되는 페이지는 과감히 빼세요. 다 안 본다는 거죠. 특히나 프로젝트 열심히 해서 애착이 있어서 수십 페이지를 쭉 늘어뜨려 놓는 경우가 있어요. 바인더에도 한 7, 8페이지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한두 페이지면 좋게요. 그냥 한두 컷 보면 사실은 디자인 퀄리티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 수를 괜히 늘리는 건 필요가 없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꼭 있죠. 약간 계절별, 시즌별 랜딩 페이지나 시즌별 뉴스레터 거의 유사한 게 한 7개 나왔다 그럼 한두 개만 보여주세요. 중복은 지루하고 별로 플러스 점수를 못 딴다는 점. 그리고 3년차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요거 내 3년차 퀄리티 나와. 요거는 신입 때 퀄리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요건 되게 괜찮아.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자신감도 들쑥날쑥하죠. 포트폴리오 퀄리티에 따라서. 그래서 평균 퀄리티를 까먹는 내 연차에 부합하지 않은 디자인, 애착이 있어서 오래전 건데 놔두는 포트폴리오도 그런 거 과감히 빼세요. 걔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퀄리티를 충족할 만한. 하지만 1년 전 거, 2년 전 거, 3년 전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써먹어야죠. 그런 거 다 빼다 보면 거의 남는 게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 힘든 경우가 있죠. 하지만 평균 퀄리티를 팍 깎아먹는 디자인들을 과감히 빼세요. 특별한 추억, 막 짜증 섞인 애증 그런 게 있어도 그냥 빼세요. 이게 앞으로의 회사의 도전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혼자 제한 시간을 하다 보면 어디서 멈춰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입장에서라도 전략적으로 제 외부의 멘토들, 선배들을 인맥 형성해 가시면서 동호회 활동하면서 정모 나가서 명함 주고받고 친하게 지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시간을 나눠가면서 작업을 알람 맞춰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 시안해야지 하고 일주일을 막 써먹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루에 어느 정도 또 하루에 어느 정도 여러 개씩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두세 개라도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알람 맞춰가면서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계속
모니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막 리서치하다가 지루하니까 네이버 뉴스 보고 소치 올림픽 안에 이거 이상하가 금메달 땄는데 또 동영상 보다가 피곤해 배고픈데 밥 먹고 졸려가지고 자고 내일 아침 또 일어나서 인터넷 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에 진행이 안 되니까 알람 딱 맞춰놓고 30분은 리서치하면서 기획서 쓴다.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다시 차 한잔하고 돌아와서 나머지 30분 동안 기획서 마무리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눠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좀 조언해주는 선배가 있다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제가 기획서 2개 쓰고 제한 시간 초안으로 하나에서 2개 정도 들고 올게요. 시간 내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잡고서 부지런히 하는 거죠. 근무 중이시던 퇴사하시고서 본격적으로 내 이직을 위해서 올인해서 작업하시던 시간을 쪼개셔서 작업하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시야는 잘 풀리고 어떤 시야는 되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도무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계속 매립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막히면 갈아타요. 다른 작업 좀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작업 하고 해도 안 되면 또 물어보고 그런 작업이 꼭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교육과정, 학원, 레슨 참여하다 보면 안 되는데 하나 가지고 막 몇 주 작업을 시키는 교육과정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이드를 하면 안 좋거든요. 막 질려버려요, 디자인은. 초반에 제한 시간에 재미를 가지고 흥미를 느끼면서 와 점점 좋아지네, 아름다워지네 이렇게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별거 아닌 디자인 가지고 요것도 고치고 요거 더 고치고 더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더 해요. 더 고쳐. 막 이렇게 해와가지고 막 질려가지고 교육과정에서 제한 시간이 팍팍 안 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가이드 해주는 강사들은 그냥 무시하시고요. 가끔은 피해갈 줄 아는 지혜 필요하고요. 친구들 그리고 교수님들도 보면은 실무자 출신의 김성학 교수님처럼 그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공부만 이론적으로 유학만 다녀오시고서 유명 아트스쿨에서 공부만 하시고서 이렇게 조언해주는 교수님들이 있죠. 학교 다닐 때 보면 별로 한국 현실에 또 실무에 테크니컬한 조언을 못 해주는, 그리고 나랑 비슷비슷한 친구 서로 컨펌을 해주는데 서로 몰라요. 뭘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래서 비슷한 결과물의 퀄리티가 서로 유지되는 그런 경우는 좀 피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여러 명, 합성 위주로 되게 잘하는 선배, 전반적인 숲을 잘 보고서 전반적인 이게 좋은 디자인이다, 이상한 디자인이다, 어색하다, 통일성이 떨어진다 이런 숲을 좀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선배, 또 세밀한 테크닉을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선배, 여러 선배들한테 들고 가가지고 조언 받으시면서 수정사항을 체크하셔가지고 스스로는 모르기 때문에 수정하셔서 퀄리티 있는 디자인을 만드시고요.